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니 오늘 주제가 청소라고 해가지고 딱 도착하자마자 반딱반딱하게 닦고 있었죠. 청소는 맞는데 이 청소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청소 로봇이에요. 뭐예요? 완전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수중 선체 청소 로봇이에요. 수중 선체 청소 로봇? 그게 뭐예요? 궁금하시죠? 네. 그럼 지금 한번 보러 가볼까요? 가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부터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업을 만나러 왔는데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혁신적인 청소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이자 국가연구개발기관인데요. 그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7호를 소개합니다. 그럼 그 7호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비 너무 많이 온다. 여기가 공장 내부인 것 같은데, 저거 청소 로봇 같지 않아요? 청소 로봇 치고는 좀 귀여운 것 같은데요? 그러게 귀엽네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분 엔지니어님이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주식회사 SLM의 기구설계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용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선체 청소 로봇은 사실 처음 보거든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 로봇은 7호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선체 표면을 매끄럽게 이동을 하면서 오염물들을 제거해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로봇입니다. 보니까 바닥에 솔이 있었네요. 그럼 이 솔로 청소를 하는 건가요? 네,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브러쉬는 선주사랑 도료사를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자체 제작하게 된 브러쉬고요. 이 솔은 정밀하게 움직여서 그 도막, 즉 페인트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오염물들을 청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 후에 이물질이 모아지면은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은 내부 필터를 통해서 포집하게 되고요. 곧 선박이나 배 같은 경우에는 육상 정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그 오염물들을 포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 정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정말 효율적이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선체 청소 로봇은 어떻게 조정하는 건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지는 않고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들과 기어, 페달이 이렇게 있어서 똑같이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운행을 하면 됩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엔지니어님을 만나서 선체 청소 로봇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이렇게 혁신적인 로봇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R&D 담당자분을 만나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SLM 기술연구소의 이시열 연구소장입니다. 소장님, SLM은 네. 선박 로봇 관련해서 매년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9년부터 21년부터까지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기존에 저희 그 선박의 선체를 갖다가 어떻게 청소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냥 굉장히 큰 기대다 보니까 네. 열심히 오랫동안 큰 기대를 통해서 청소하시지 않을까요? 예, 열심히 오랫동안 합니다. 그죠? 예. 보통 저희가 기준으로 잡는 선박이 한 300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큰 크기를 어떻게 청소를 하냐면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청소를 했어요. 그 300m를요? 네. 바닷물이 그렇게 딱 조용하게 있는 게 아니라 조류가 굉장히 빠른 데들도 많아요. 그러면 생명의 위협도 많이 오고 특히 배의 바닥을 청소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 됩니다. 그래서 SLM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수중 로봇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더욱 그 기술들을 고도화시키고 또 청소 로봇의 적용이라든가 그리고 사업화까지 연결시켜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NTIS에서도 다양한 기관 및 기업이 협력하고 있는 과제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혹시 SLM에서는 R&D 팀이나 협력기관과의 그 협력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특히 저희의 차별화된 네트워킹은 대기업들입니다. 그 대기업 조선소라든가 안 그러면 해운사 이런 데하고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로봇이 실제로 유효한지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배에서 실증하고 그 부분이 유효한지를 평가하는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연구에 대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연구소장님께서는 NTIS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저희 같이 이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는 연구 개발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NTIS의 분류 기반 특허 분석 서비스가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사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질 수 있을지도 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기술들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든가 기관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종업계는 또 어떻게 개발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새로운 분야의 길을 걷는 스타트업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추천하시는 서비스도 괜찮습니다. NTIS의 그 이슈로 보는 R&D, 뭐 아니면 정책 기술 동향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들이 찾고자 하는 그런 솔루션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대표님을 꼭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은 약간 넓은 공간에 혼자 숨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신가?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대표님이신가요? 네, SLM의 대표 박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뵙기 전에 로봇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이렇게 혁신적이고 멋진 로봇을 개발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대형 선박의 경우에 그 연비 1%, 2%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개발 비용이 투여가 되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주 청소를 통해서 항상 깨끗한 선박을 유지를 하게 되면 연비가 적어도 뭐 10%에서 20, 30%까지 좋아질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다이버가 작업하는 게 워낙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보니까 자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로봇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탄생한 선체 청소 로봇 7호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7호는 수중에서 유선형 형태를 갖고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형태를 갖고 있고요. 내장되어 있는 제어기나 센서를 통해서 자기 위치 인식이라든가 원활한 작업 수행,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랑할 게 많네요. 이렇게 높은 성과를 일궈내고 있는 SLM은 2018년도부터 국가 R&D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국가 R&D 과제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일궈내신 성과들이 있을까요? 네. 근데 로봇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 연구 분야가 이제 필요로 한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국가 R&D에 참여함으로써 그 산학연 협력의 기초를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목표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그 선체 청소라는 시장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시장으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체 청소는 곧 치료다라는 그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 시장으로 더 확대될 SLM이 저도 너무 입사하고 싶고 많은 관심이 생기는데요. 혹시 그럼 직원들의 복지로는 무엇이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로봇 기술이라는 거는 계속 또 성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사 과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학위 과정에 대한 지원까지도 전부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근무 제도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서 월요일 날 좀 늦게 출근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장기 근속제의 경우에는 안식 월도 도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뭐 기숙사 제공이라든가 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청년 재직자들을 위해서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포터즈님이 다른 질문보다도 더 눈이 초롱초롱해지신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물속에서 선체를 청소하는 로봇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SG의 궁극적인 목표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 이렇게 기업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또 뜻깊게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중소기업과 같은 연구 인력이나 그리고 연구에 필요한 개발비 투자에 대해서 국가 R&D의 역할이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를 느껴서 너무나도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미래 연구원을 꿈꾸는 저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국가 R&D 과제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국가의 발전과 기업의 성장 두 가지를 모두 다 잡았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특히나 NTIS에서는 1,100만 건이 넘는 R&D 정보가 있고요. 국가 R&D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뿐 아니라 특허나 과학기술 동향, 현황 자료를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은 MG니까 빠른 퇴근. 퇴근?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나도 MG.